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 뵙고 소개해 드릴 주택은 원주시 방곡동에 있는 패시브하우스 3.2리터 인증을 받은 패시브하우스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자림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요. 저희 풍산 패시브하우스에서 시공을 한 주택으로, 특히 여기 이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께서 각별하게 신경 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 부분이고요. 보통 단독주택을 할 때 조명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조명 설계를 하시는 경우는 특별하게 없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조명 설계를 하셨고요. 두 번째, 건축주께서 이 분야의 IT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집은 스마트 패시브하우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주택인데요. 건축주께서 스마트 하우스에 관련된 모든 기획, 설계, 직접 시공까지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신 게 다른 집하고 구별되는 특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건축주님을 잠깐 모시고 어떻게 기획돼서 진행됐는지 잠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시브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쾌적성 중에 하나가 이제 실내 공기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일단 환기장치하고 그다음에 복사냉방 장치가 적용된 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정량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실내 온습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것도 제가 직접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 실내 공기질 관련된 그 지표들을 수집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는 기본적인 온습도, 그다음에 TVOC,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등등, 그다음에 미세먼지까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이고요. 이 센서를 이제 거실에 먼저 위치를 해두고, 이 센서에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벽면에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현재 CO2 농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11 ppm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수치 같은 경우는 0.00. 그래서 보통 집을 새로 짓게 되면은 새집 냄새라는 게 많이 나죠. 가구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24시간 환기장치가 계속 동작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새집 냄새라고 불리는 이런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들도 이제 환기가 돼서 사라졌다라는 것들을 진짜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조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날로그로 제어하는 조명 시스템이 아니라 디지털로 제어하는 조명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봤어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조명의 제어를 보시면은 이렇게 온오프를 했을 때 자연스러운 페이드인 아웃이 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명들이 실제로 저희 이 컴퓨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컴퓨터에 다 조명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여기가 1층 세면대인데요. 이 세면대 근처에 있는 모든 조명들이 다 이렇게 컴퓨터 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각의 조명들을 이렇게 컴퓨터로도 제어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제어를 했을 때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아날로그 제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위치 위치를 바꾸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 물리적인 배선을 바꿔야 되는데, 디지털 제어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에 매핑되어 있는 정보만 바꾸면은 그런 스위치의 동작이라든지 또는 센서의 동작이라든지 좀 전에 보셨던 페이드 인 아웃 같은 그런 시간을 제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고, 단지 그냥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에서 그런 설정들을 바꾸고 그다음에 적용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조명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이 밝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면은 이게 하나가 어두워졌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밝히면은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연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전동 외부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패시브 하우스의 기본 이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외부 전동 블라인드를 이 벽병 스위치 이외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이 벽병 스위치 내부에 그 컨트롤러를 미리 삽입을 해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병 스위치를 통해서도 이 블라인드가 이렇게 제어가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모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모듈을 제어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이제 블라인드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거실 블라인드가 있고, 이제 거실 블라인드를 올리게 되면은 실제로 올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또 내리면은 블라인드가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격에서도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집안에 없을 때에도 제어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서 제어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태양의 뭐 고도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뭐 고도가 좀 이제 높은 한낮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쳐놓는다든지, 또는 뭐 밤이 되면은 블라인드를 뭐 그냥 뭐 걷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동화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인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스마트 초인종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애플 홈키를 통해서 이제 뭐 초인종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 초인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서로 통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 없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초인종 눌러도 그 초인종 누르신 분이랑 같이 이제 양방향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초인종 눌러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인종 누르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푸시 알람만 오는데, 이 초인종 소리를 실제로 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위에 보시면 대화하기 기능이 있어서, 누구세요? 알아주세요. 네. 그다음에 실제 현관문 개폐도 여기서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이 현관문 개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실제 동작은 하지 않는데, 이 현관문 개폐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 현관 도어락이 이제 열리고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